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폐막식 직장의 마지막 시상 순간입니다. 예, 베를린 올림픽의 마지막 게임이 마라톤이었고 그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를 이렇게 시상하는 이런 시상대 사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보시죠. 네, 제가 이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참 역사적인 사진이구나 하고 많이 느낍니다. 특별하게 여기 앞에 있는 남승용 선수가 3등을 했는데 남승용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손기정 선수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남승용 선수가 정말 손기정 선수가 1등해서 우승해서 그게 부러웠다는 얘기입니까? 놀랍게도 그게 아닙니다. 예, 남승용 선수는 손기정 선수처럼 화분으로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가리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살 정도의 20대 아주 어린 선수들이 이토록 애국심에 불타 있었다는 걸 오늘 80년 지난 오늘날 저희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손기정 선수가 화분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포커스를 이 화분에 맞춰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베를린 올림픽은 아시다시피 1936년, 즉 세계 2차 대전 3년 전에 독일이 전 세계 세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은 올림픽인데 그 올림픽 마지막 경기에 다들 독일 선수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의외로 일본 선수들이 우승하게 된 겁니다. 우승한 선수에게 이렇게 화분을 하나 준 겁니다. 자, 이 화분은 금으로 된 나무도 아닙니다. 이 화분에 있는 나무는 정말 흔하디 흔한 참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흔하디 흔한 이 나무와 똑같은 바늘잎 참나무, 다른 이름으로 대왕 참나무라고도 하는 나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른 사진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손기정 선수는 우승 테이프를 끊고도 이와 같이 치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900 몇 년입니까? 92년입니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황영조 선수가 우승했을 때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온 국민이 환호하고 선수도 환호하고 결승 테이프 끊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 기억하는데 손기정 선수는 이와 같이 침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납니다. 참 그 어린 선수들이 이토록 애국심에 불탔구나. 오늘의 저희들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구라파 유럽에서 흔하디 난 대왕 참나무. 자, 그러면 당시 대통령 히틀러는 무엇 때문에 이 귀중한 순간에 이 대왕 바늘잎 참나무를 주었을까요? 자, 그것은 정말 이 귀중한 순간에 어울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자, 바늘잎 참나무. 네. 이 참나무를 설명하려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됩니다. 누에나방 애벌레는요, 우리가 보통 누에벌레라고 그러죠. 누에나방 애벌레는 뽕나무 잎을 먹는데 만약에 뽕나무 잎이 없으면은 다른 잎을 먹을까요? 아니면 굶어 죽을까요? 자, 굉장히 어렵죠. 질문이 갑자기 무슨 뚱따지 같은. 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보고된 것으로는 80만 종의 곤충이 있고 그 곤충 80만 종 중에서 40만 종 반은 나뭇잎을 먹고 사는 식충 곤충이고
그 식충곤충의 80% 32만 종은 자기가 먹는 나뭇잎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기주특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곤충들이 자기가 먹는 나뭇잎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숲속의 나무들이 보통 몇 가지의 곤충들과 같이 잘 살고 있는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숲속의 예외는 뭐냐? 참나무입니다. 참나무는 두세 가지가 아니고 무려 보고된 것만 300가지 이상의 벌레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기주특이성으로 볼 때 다른 모통 나무가 하나가 사라지면은 곤충들도 몇 가지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참나무는 이 생태계에서 참나무가 사라진다면은 생태계 살림살이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이미 2500년 전 그리스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게르만 민족들이 특별히 참나무에 대한 숭배 정신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참나무 밑에서 결혼식도 하고 정령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제사도 드리고, 독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무가 정말 귀중한 나무입니다. 네, 송기정 선수는 이 화분의 조그만 나무를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는 지금 서울역 서구역 뒤에 있는 옛날 양정고등학교 터에 자기 모교에 이렇게 심어서 지금 80년 지난 오늘날 이처럼 큰 나무로 성장해 있어서 우리의 민족 정기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나무는 정말 중요한 나무다. 근데 우리나라와의 인연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그림 한 장 보십시오. 나무 세 그루의 흉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흉터는 누가 만든 것이겠습니까? 자, 누가 이 흉터를 이런 높이에다가 이런 비슷한 흉터를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와 참나무의 인연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 보면은 5월달에 만약에 비가 안 오면은 우리는 쌀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천수답이니까요. 그러니까 5월달에 비가 안 오면 거꾸로 풍년든 게 하나 있습니다. 가루바지를 너무 잘하는, 비가 안 오니까 가루바지를 잘할 수밖에요. 그 풍년든 게 바로 참나무. 큰 나무 하나에 8만 개나 열린다는 이 도토리. 자, 우리가 쌀 농사가 안 돼도 풍년드는 도토리를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구항식물이라고도 하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 흉터 이제 아시겠죠? 돌로 친 겁니다. 도토리를 따려고. 자, 우리나라와 이와 같이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참나무. 전 세계에 수백 종의 참나무가 있고, 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참나무. 예, 오늘은 이 참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